안녕하세요. 파이어 슬로 라이프의 바슬리입니다.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다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뉴스를 보다가 국가의 시스템 공공복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얼핏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권이 무너지면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 즉 바이어족이나 바이어족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회사를 조기 퇴직하고 배당금이나 뭐 또 다른 자산 소득 등으로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 이런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꿈꾸는 바이어족의 방향성이죠. 그 이후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니까 국가나 뭐 사회의 간섭 없이, 그리고 다른 것에 간섭 없이 본인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죠. 저조차 그런 사람에 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정책 안팎에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공공연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 5대 기본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침해가 당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파이어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본다면, 첫 번째로 이제 국민 기본권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유권입니다. 국가의 간섭 없이 본인의 사유재산을 운용하고, 그리고 거주 이전할 수 있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자유죠. 이 바이어족과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외타 국가 시스템을 포함해서 다른 곳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권이나 권력자들이 공익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들의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아마 자산에 대한 통제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 유출을 막는다는 이유, 아니면 뭐 해외 주식 투자를 제한할 수도 있고, 뭐 배당 소득의 과도한 좀 누진세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제로 자산을 묶어버릴 수도 있고, 부담을 높일 수도 있고, 뭐 증세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계획해왔던 그런 일생을 걸쳐서 계획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은퇴하기 전이니까요. 은퇴한 이후를 이제 구상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어, 그 계획을 해뒀을 텐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유가 간섭을 받기 시작한다면 우리 바이어족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들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겁니다. 둘째로는 평등권이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는 그런 원칙이 있죠, 헌법에는. 근데 바이어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로소득자의 시스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책 쪽에서는 변칙적인 존재로 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평등권이 무너져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만 사는 자 하면서 불로소득자로 규정하면서 악마화할 수 있다는 이거죠. 어, 솔직히 이런 자산을 일구기까지 우리가 남들보다 뼈 빠지게 노력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 세대, 특정 계층에 불리한 사법, 행정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솔직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회라면, 그 평등권이 침해당한다면 만약에 권력의 조직이나 뭐 이런 데 빽이 없는 개별적인 개인들은 가장 먼저 불이익을 당하며 타겟으로 희생당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참정권, 선거권과 비선거권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지요. 예, 제가 원치 않는 정책을 펴는 정권을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게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부정선거 정황이나 공정성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陰謀論이라고 덮으려고 하는데, 해외 생활을 하며 여러 뉴스 매체들을 이제 해외 언론 매체들을 보면 범글로벌적으로 지금 중국의 마수가 뻗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치명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꾸준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고 권력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걸로 저는 들은 소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족인 저희 입장에서는 참정권 이게 힘든 상황이고 아무리 열심히 자산을 굴리고 합리적으로 은퇴를 우리가 설계를 한다 해도 선거 시스템 신뢰도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그 바이오족들이 원하는 정권을 투표로 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이런 정책을 펴는 정권이나 정치인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투명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인 정책이나 투표가 그런 것들이 이제 투표로 제어되지 않는다면 우리 이제 개인들은 언제 바뀔지도 없는 법의 리스크를 온몸으로 맞아야 됩니다. 가장 특이한 가장 익스트림하게 얼마 전에 이슈됐었던 것이 개헌이죠. 개헌이면 모든 법의 위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꾼다 하는데 누구 하나 깊게 들여다보지 않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어떠한 뛰어난 자산가나 그런 분들도 룰 자체가 이렇게 오염된 게임판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산가들이 해외로 도망가고 이민 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민율이 되게 높다고 들었습니다. 자산가들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사회권이죠.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공공의료,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죠. 바이오족 중 그 상당수가 완벽한 부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활하는 저 같은 림바이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적인 안전망이 상식적으로 작동해 줄 것이라는 우리의 계산, 전제가 망가져 버리면 우리가 결심했었던 은퇴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권의 정책 실패나 독단으로 사회권의 이제 본질에 침해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금도 폭등할 수 있고, 그렇죠. 의료보험만 해도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부정수급 뭐 이런 논란들이 같이 이것과 묶일 것 같네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노후에 연금 부담, 보험, 뭐 건강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예산을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는 순간 펑크가 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등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산과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했고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것들의 노력을 물거품 시켜버리는 게 만약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렇다면 이것을 억울하다고 평등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나 이런 것들이 권력에 종속돼 가지고 청구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우리의 배당금을 압류하고 뭐 그렇게 되면 계좌도 동결돼도 법적으로 하소연할 길조차 막히게 되면 우리는 그냥 국가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는 그냥 순간입니다. 그냥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이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의 일이고 나는 내 돈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거, 참정권, 자유권, 평등권, 국민의 5대 기본권 이 단단한 주춧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해져야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의 은퇴기금은 이런 상황에서 다 안전하십니까? 참 오늘 영상은 이런 생각을 좀 담아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